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딱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채널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특정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우리 채널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매크로의 파도가 내 계좌를 불려줄지 아니면 자산을 녹여버릴지 그 수익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뉴스만 보면 헷갈리시죠? 연준 의원들은 매일 나와서 물가가 어쩌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고도 말을 하는데 연준은 충분히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내러티브를 주입합니다. 내러티브 주입이란 기관 투자자, 월가의 거물들, 기업의 CEO 혹은 언론 매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의 수급을 이끌어가기 위한 특정한 스토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퍼뜨리고 대중이 그것을 맹신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최근 증시가 이렇게 요동쳤는지, 연준이 대중에게 믿게 하려는 그럴듯한 거짓말과 바보 같은 발언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챙겨봐야 하는지 감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볼게요. 최근 발표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로 떨어졌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좋잖아요. 연준이 노래를 부르던 2.0%에 꽤 가까워졌으니까요. 인플레이션 하락에는 유가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지표는 마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를 하락시켜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고 했던 트럼프의 작전이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작년보다 한 8% 정도 떨어지면서 전체 숫자를 낮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요. 마트 가서 장 보고 병원 가 보시면 물가 떨어진 거 체감되시나요? 소고기 값은 16%나 올랐고 병원비, 보험료, 재산세, 우리가 진짜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기준으로 체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일자리도 13만 개나 늘었고 실업률도 4.3%로 탄탄하죠.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연준이 굳이 지금 서둘러서 금리를 내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페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당장 한 달 뒤인 3월 미팅에서는 금리를 안 내릴 확률이 무려 90%이고요. 4월 미팅에서도 동결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시장도 당장은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연준이 최근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원어치의 미국 채권을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연준은 절대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죠. 그냥 은행 시스템에 준비금 좀 넉넉하게 채워주려는 거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팩트는 연준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빚을 대신 떠안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38조 달러가 넘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요. 미국 정부가 지출한 내역 중에 1위가 사회보장연금이고 2위가 놀랍게도 국가 부채 이자였습니다. 국방비나 인프라 투자보다 빚, 이자 갚는데 돈을 더 많이 썼다는 뜻입니다. 세금 받아서 20%를 그냥 과거의 빚 이자로 날리고 있는 정부가 이 고금리를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남들도 다 아는 뉴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이면을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우리는 또 내러티브 주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FMC 회의록에서 바보 같은 발언이 나오죠. 필요하면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겉으로는 물가 핑계를 대면서 금리 올릴 것처럼 겁을 주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연준이 은행에 120조 원이나 되는 준비금을 밀어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은행 시스템 자체가 돈이 말라서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행들이 시중에 대출해 줄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먼저 나서서 산소호흡기 달아주듯 돈을 꽂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말도 안 되죠. 은행에 돈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자가 낮아져야 사람들이 그 돈으로 대출도 받고 투자도 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자가 높은데 누가 대출을 받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면 연준이 준비금 넣어준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한번 올라간 짜장면 값이 다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지표상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 인상한다고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잡히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5월에 케빈 허씨가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오게 되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아까 4월까지는 금리 동결 확률이 7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케빈 허씨가 등판한 직후인 6월 미팅 확률을 보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결 확률은 확 줄고요. 그리고 이후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들이 높아져 갑니다. 시장은 이미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워시의 시대가 오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내린다고? 그럼 주식 다 오르겠네. 아무거나 사야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라는 거대한 훈풍이 불어와도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AI 혁명이라는 파도를 타지 못하는 오히려 도태되는 기업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예를 들어 듀오링고 같은 어학 앱을 한번 볼까요? 챗GPT 같은 AI 플랫폼이 무료로 문법을 고쳐주고 발음도 교정해주고 원어민처럼 대화까지 다 해주는데 누가 굳이 한 달에 만 얼마씩 내고 어학 앱을 쓰겠습니까?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AI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금리나 수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최근 증시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금리 내리겠지? 하고 기대감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본 사람들이 이쯤에서 챙기자 하고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금리나 분위기가 진짜로 무르익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정을 받아서 싸진 주식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때 다시 거대한 자금이 증시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증시랑 금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풀면 그 대가로 평범한 사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점 가난해집니다.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니까요. 하지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 돈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연준도 재무부도 다 뒤에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흔들릴 때 전 세계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미 탈달러화를 외치며 달러 대신 금을 창고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낮아져서 예금이자 매력까지 사라지면 주식시장이 오를 때 실물 화폐인 금과 은도 같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행 시스템 살리려고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있고 5월 이후 금리가 내려가면 대체 불가능한 확실한 자산들은 다시 한번 크게 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세 가지로 깔끔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준의 금리 인상 겁주기에 속아서 겁먹지 마십시오. 그건 철저히 기획된 가짜 내러티브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조직은 독립성과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이 증시에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시 하락으로 국민에게 미움을 받고 싶어 하는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발언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5월 이후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오기 전까지 섣불리 아무 주식이나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확실한 무언가가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반등 타이밍을 위해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기다리십시오. 기술적 분석으로도 지금은 관망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달러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에 대비하십시오. 증시 반등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금과 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꼭 해야 하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당장 잘 내일 아침 잤다. 눈 영끌에서 뜨자마자 몰빵하러 영끌에서 가야지.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상승과 하락의 명분만 찾아서 나오는 것에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내러티브를 잘 해석하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매크로적인 증시 흐름과 이 기술적 분석은 일단 따로 떼어놓고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노력이 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미 수많은 분께 전수해 드렸고 또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검증된 방법이니까요. 딱 하나만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못하시더라도 제가 짚어드리는 기준 가격 위에서 주가가 머무는지 아니면 그 아래에서 머무는지 느끼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웬만한 차트 보시는 분들만큼의 실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더 내려가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위험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종목들이 무너지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면서 단기 하락 추세로 꺾일 수 있거든요. 먼저 지수부터 볼까요?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했던 6,900 부근에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은 그 위에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만약 6,900 밑에서 주가가 자꾸 맴돌기 시작한다면 이건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단기 하락 추세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이죠.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나올 때 급하게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때를 대비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운용 방식이 훨씬 유용합니다. 본격적인 분석 전에 이 개념 하나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박스 안에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그냥 횡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 박스를 뚫고 위로, 아래로 이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박스 개념을 머리에 넣고 종목별 기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쪽에서 쌍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라 힘이 좀 빠져 있습니다. 마소는 400달러 위에서 반드시 머물러 줘야 합니다. 400달러가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만약 여기가 깨지면 그동안 든든한 지지대였던 하단이 이제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주가는 다시 새로운 박스 하단을 찾으러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400달러 자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글. 구글은 280달러가 핵심입니다. 만약 주가가 320달러를 시원하게 넘어서지 못한다면 차트상 아주 안 좋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하락 패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입구가 바로 280달러니까요. 구글 주주분들은 이 가격을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외우셔야겠죠. 400달러와 380달러 구간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아일랜드 패턴이라는 아주 안 좋은 하락 패턴을 품고 있어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등하는 척해도 자꾸 눌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특히 380달러 아래에서 머물게 되면 박스 하단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또다시 새로운 바닥을 찾으러 갈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그때 다시 바닥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180달러입니다. 곧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죠. 현재 차트를 보면 51선과 200일선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만간 위든 아래든 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위로 터지길 바라죠. 180달러 위에서 잘 버텨준다면 추가적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박스 하단을 찾으러 가게 된다면 그때 다시 새로운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지수를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지수가 6,900 밑으로 빠지면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도미노처럼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종목들은 증시에 영향을 크게 주는 종목들이니까요. 다음 주에 이 기준 가격들을 잘 지켜주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정보와 증시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시각을 여러분께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저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투자자가 되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